자, 반갑습니다. 최일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5번입니다. 자, 어려웠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일단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요. 자, T기부터 T 플러스 3시기에 각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200석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시기의 정부 형태 동일하고 T 플러스 3시기 정부 형태는 직후시기의 정부 형태 동일하다니까 이 조건은 사실 의미 없는 조건이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죠. 일단은 T시기의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라고 출제자가 이걸 줬단 말은 T시기는 대통령제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으로는 T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을 추론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 T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합니다. 일단 요거 체크해 놓고요. 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T시기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씩 써보자, 얘들아. 자, 일단 T시기가 있고, T 플러스 1시기가 있고, 그 다음 T 플러스 2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시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은요. 정당은 A부터 C당만 존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A정당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B정당을 써보고, C정당을 써볼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알아냈던 거는 T시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임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시기에 비해서,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의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했고요. 자, 10석이죠. 200석 중에서 10석이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5%포인트. 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당은 20석이 감소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200석 중에 20석은 10%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10%니까 10% 포인트 감소했구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C당은 30석 증가했으니까 C당은요 15%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말입니다.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표를 보니까 T 플러스 1시기 각 정당의 의석률을 그려줬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빗금친 정당이든 플러스든 점이든 간에 어느 정당이 A정당인지 B정당인지 C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대입해가지고 뭔가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찾아내라는 말인데, 그럼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45, 30, 25%가 T 플러스 1시기란 말이야. 얘들 적어볼게. 자, T 플러스 1시기 자체가 45%, 30%, 25%. 45%야. 자,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5%라는 말인데, 자, 어떤 정당이 A, B, C 정당인지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보니까, A당이 T시기에 비해 5%포인트 감소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 분명히 이 T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분명히 있었는데, A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5%포인트 감소한 게 이거래. 5%포인트 감소한 게, 그럼 가장 넓은 큰 거 찾아보자. 이 T 플러스 1시기가 45%지? 그러면 T시기는 분명히 50%였을 거야. 맞지? 50%. 이거 과반이 아니잖아. 과반은 50%를 초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기 때문에, A당은 없어. A당 없어.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일단 C당을 볼까? C당은 15%포인트 증가한 게 이거래. 15%포인트 증가한 게 이거래. 없잖아. 야, 최대 이게 많은 거잖아. 이거 지금 보면 이거 30%라는 말 아니냐. 15%포인트 증가한 게 이건데. 이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15%가 많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라는 말 아니야. 맞잖아. 이해가 됐지? 그런데 보니까 B당을 보니까 10%포인트 감소한 게 요거래. 그럼 이건 아니고 이거도 아니지. 만약 이거라면 이게 40이고 이거는 35니까 과반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B당이구나. 그리고 이쪽이 T시기가 55%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15% 감소하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10%포인트죠.
10%포인트 감소한 게 45니까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B당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B당을 찾아냈습니다. B당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B당은 T 시기에 55%라는 말이고요. 아, 그러면 T 플러스 1 시기는 45%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과반에서 차지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 보자. 자, T 플러스 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래. 아, 그러면 자, T 플러스 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막 행정부 수반이 나왔다는 말이겠지. 뭔가 정부 형태를 특정하기 위해서 특정을 하라고 뭔가 행정부 수반을 알려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2 시기. 자, T 플러스 2 시기 C당의 의회 의석수는 T시기 C당 의회 의석수의 50%다라는 말이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이죠. T시기 이쪽의 의회 의석수의 50%가 이쪽이래요. 이해되겠지? 여기에 50%가 여기래요. 50% 여기래요. 자, T 플러스 2시기를 알려줬네. 우리는 그리고 B당을 일단 찾아냈으니까 일단 헷갈리니까 이쪽이 B당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B급친 데가 B당이라는 말이겠지. 아직 A, C당은 아는 게 알 수 없어. 아직은. 자, 그런데 자, 보자. 그러면 일단 이 세 번째 조건으로는 C당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쪽을 C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C당 같은 경우는 이쪽이 30%이지 T 플러스 1시기가. 자, 그러면 이쪽이 T 플러스 1시기 C당이니까 이쪽이 30%라는 말이야. 괜찮지? 의석수는요 200석 중에 30%는 60석 아니냐. 어렵지 않잖아. 60석이잖아. 괜찮지? 자, 그런데 다시 위로 돌아가 보면 C당 같은 경우는 15%포인트가 증가한 거였어요. 이게 이 30%가 15%포인트가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15%라는 말이네. 괜찮지? 여기에 15%포인트 증가한 게 30%니까. 맞지? 자, 그런데 보자. 그런데 보니까 자, T 플러스 2시기의 C당이 여기가 40%잖아. 적어졌잖아. 40%. 적어졌잖아. 40%. 여기에 절반이 영어냐? 아니잖아. 15%의 절반이 영어냐?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C당이 아니네. 여기가 C당이겠네.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가 이쪽이지. 여기가 C당이겠네.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 C당은 25%야. 이쪽이 25%야. 자, 근데 아까 말했지. C당은 15%포인트 증가한 게 이거야. 증가한 게 이거니까 이건 10%라는 말이겠지. 10%에 15%포인트 증가한 게 25잖아. 괜찮지? 그런데 T 플러스 2시기 C당을 보니까 5%네. 여기에 절반이 요거네. 아, 맞네. 아, 그러면 여기가 C당이고 여기가 A당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A당이구나까지 찾아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힘들어. 자,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 A당이 여기면 30%. 뭐 당연히 이거 봐도 되고 100에서 70 빼면 30 아니냐. 100에서 70 빼면 30 아니냐. 맞지? 여기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야. 맞아. 여기 두 개 다 뭐냐? 65 아니냐. 그럼 여기는 35일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밑에도 한번 찾아볼까? 일단 T 플러스 2시기. A당은 40%라고 했지. 그러면 45니까 여기는 55% 아니냐. 100에서 45 빼면 55 아니냐. 적어져 있을걸 55라고. 뭐 봐도 되고 빼도 되고 너가 알아서 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2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3시기의 의회 의석수는 B당이 44석 감소했대. 44석이면 22%포인트 감소했네 라는 말이고 여기 C당은 11.23석이니까 11.5%포인트 증가했네 라는 말이네. 자, B당 보자. B당은요 22%포인트 감소했대. 그럼 55에서 21 빼면 33%네. 여기는 33%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C당은 15%포인트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1.5%, 11.5% 증가한 건 여기는 16.5%라는 말이고,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49.5%네. 그럼 여기는 50.5%라는 말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건 자, T 플러스 2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이 A당에서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대통령제입니다. 여기까지 다 찾아냈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자, 1번 보자. 자, T 플러스 1시기와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자, T시기는 대통령제가 T 플러스 1시기는 그러면 의원내각제라는 말이겠네. 자, 의원내각제는 강요 겸직이 가능하잖아. 맞지? 자, 2번. 자,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비당 소속이라면, T시기에 비당 소속이라면 뭐 여대야소라는 말이겠지. T 플러스 2시기에 비해 T시 행정부 수반이 제청한 법률안 여기서 쳐내야 된다 했지. 맞지?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쳐버려야 돼. 가능성이 높낮음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제발. 이거는 기존의 평가원의 스탠스이니까. 알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T 플러스 3시기 정부 형태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T 플러스 2시기와 같다면 T 플러스 2시기는 대통령제였고 행정부 수반까지 같다고 쳐보자. 그지? 행정부 수반도 여기고 T 플러스 2시도 여기도 행정부 수반 여기 A당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T 플러스 2시기는 소야대니까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겠네. 하지만 여기는 여당의 의석수가 더 많잖아. 맞지? 그래서 3번도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T시기부터 T 플러스 3시기 중 정부 형태가 2회 변경되었대. 2회 변경되었다면, 자, 그럼 보자. 2회 변경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2회 변경됐단 말이면 만약에 여기를 대통령제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를 의원내각제라고 해본다면 한 번밖에 변경 안 되는 거지. 그대로 한 번 변경된 거지. 아, 그러면 여기를 의원내각제로 해줘야 되거든. 한 번, 두 번! 됐지? 괜찮지? 자, 그러면, 자, T 플러스 1시기와 T 플러스 2시기 정부 형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만 가진단 말이야. 여기는 의원내각제인데 안 되네. 이것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지어보자. 그 다음에, 자, T시기와 T 플러스 3시기 중에서, 자, 정부 형태가 3회 변경되었대. 3회 변경된 것은 여기를 의원내각제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3시기는요, 의원내각제라는 것까지 찾아냈고요. 그러면, 자, 보니까 의원내각제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독 내각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요. 자, 보존사 하자로, 자, 외벽에 금이 간 자기 소유, 네모네모 건물 외벽 수리공사를, 자, 건물 외벽 수리공사를요, 을에게 맡겼습니다. 자, 채무관계가 발생했겠네요.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자, 갑과, 자, 을은요, 이 서로 간에 계약이 발생했죠. 채무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자, 을은요, 해당 건물을 점유했고요. 점유자네요. 자, 공사를 하면서 건물 외벽에 금이 간 부분이 무너졌고요. 자, 을이 안정만 설치된 보존서 하자로 인해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주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과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건물 옆에 위치한 병의 도시락 가게 문이 파손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병에게 피해를 입혀버렸네요. 자, 병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가게를 비운 사이, 자, 병의 직원 정입니다. 나이가 나왔네. 자, 출제자가요, 정 나이를 17세라고 줬단 말이면 이걸로 뭔가 출제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일단 병의 직원, 자, 정입니다. 정이 있고 17세이죠. 자, 17세 정이 무로부터 도시락 30개를 주문을 받았고요.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렸습니다. 미친놈이죠.
자, 다음날 정은 출근하지 않았고 무의 주문 확인 전화를 받은 병은요. 그런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무와 다퉜으나 결국 무가 주문한 도시락 30개를 약속한 시간에 배달을 해주었으니까 병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맞죠? 자, 그럼에도 화가 덜 풀린 무는요. 인터넷에 병의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병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누가요? 무가 병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은 병은 자, 무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글 삭제 등 피해 구제를 요구했고요. 또한 병은 정을 상대로 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정에게 병의 손해를 배상을 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법원은요. 정에게 17세인 정에게 병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출제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세인 정은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됐기 때문에 17세인 정은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자체가. 자, 1번 보자. 자, 갑은 병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아니다. 을이 이미 공작물 점유자로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소유자인 얘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미 제1신문에서는 얘가 과실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안 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면 을은 손해배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너진 네모네모 건물 외벽을 수리하여야 한다. 아니다. 원상 회복이 원칙이 아니라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평가원은요. 원상 회복 또는 금전 배상이라는 키워드를 줬는데 이걸 그냥 풀어 쓴 것입니다. 원상 회복이 원칙이 아니라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요. 3번. 자, 병은요. 정의 선임 및 사무감독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무에 대해 정의 사용자로서 특수불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사용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 이거는요. 사용자 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이 직원, 이 정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줘야 됩니다. 정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줘야 하는데 정은 그 어디에서도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정의 법정 대리인은 정의 법정 대리 있겠죠? 그러면 정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에 대해 법적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 책임을 진다는데 여기서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 여기서 특수불법 행위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정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5번. 자, 무가 병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직 이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병이 법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를 했을 거예요. 명예회복에 대한 청구를 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청구했을 것이고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였다면 나왔죠. 그러면 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병에게 발생한 재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인데 이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심한 문제편에서도 설명해 줬었는데요. 근데 법원은 손배라고 할게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또는 가름하여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과 함께도 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즉 가름하여 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갑은요. 자, 운동화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자 갑은 을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답니다. 아, 그러면 보자. 자, 갑은요. 자, 을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거든. 근데 이 해당 계약은 출제자가 써줬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대. 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 이거 뭐야? 무효잖아. 실강반해불 알고 있죠, 얘들아? 실강반해불은 무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계약은 무효야.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출제자가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말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자, 병은 18세 미성년자네요. 갑이 판매하는 땡땡 운동화 모조품을 진품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대. 즉 갑과 병은요, 얘는 18세이고요. 18세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현재 이 새끼가 사기를 친 계약 아닙니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병은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지. 사기 쳤으니까.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한다. 이거 사기 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모조품을 진품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기 친 것입니다. 자, 이후 병이요, 형 몰래 형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송금하고 갑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형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은 이때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갑은 거래 당시에는 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물론 이 병이 법정대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워딩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병은 구입한 운동화를 친구 정에게, 자, 친구 정에게 18세이죠. 정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 같은 경우는 그냥 병의 증여를 그냥 받았네요. 그냥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받으면 돼. 야, 신발 줄게. 진짜?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는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혼자 받으라고.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정은요, 정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계약이야. 하지만 병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증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법정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유효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게 된 병의 법정대리인 A가 있는데, 정의 법정대리인 이 B에게 이야기하여 B도 비로소 병과 정의 운동화 증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볼까요? 자, 1번. 자,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른 진술을 하였다면 허위 진술을 말하는 것이죠. 갑은 을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데 아니다. 해당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2번. 자, 병이 미성년자임을 갑이 알게 되었을 당시 갑은 병과의 계약 체결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번 정답이고. 3번. 자, A가 갑과 병의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증여하는 거죠. 자, 운동화 매매 계약이니까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입니다. 갑과 병의 계약,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운동화 모조품 인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채무 불이행은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A는 병과 정에 땡땡 운동화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계약이니까 취소권이 살아있겠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물론 B와 정은 취소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5번. 자, 병은 B에게. 자, 이 병은 B에게 자, 병과 정의 운동화 증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얘가 왜 확답을 촉구하겠니? 병이 B에게 확답 촉구할 필요가 없지.
오히려 정의 A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정의 A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안 됩니다. 병합비율. 왜냐면 해당 계약은 이미 유효한 계약입니다.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확답 촉구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갑과 을은요. 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자, 을 명의로 했고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요. 자,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갑은요. 이 합의가 땡땡법에 따라 무효임을 이유로 을에게 등기 명의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갑은 땡땡법에 따라 이거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뭐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 해당 계약은 뭐 반사회적 계약입니다 말하는 등으로 무효입니다 라는 이유로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을은 위법하게 합의에 따라 재산을 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세무세무법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자, 이 합의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는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갑에게는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원래 갑 겁니다. 소유권은 원래 갑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 갑의 권리까지는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을에게 갑 명의로 등기를 반하도록 하는 명한 것은 A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과실책임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계약 자유 원칙. 그 다음에 이쪽은 계약 공정의 원칙. 이쪽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독해를 좀 잘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자, 민법의 기본 원칙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하나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독해형으로 뭔가 난도 있게 제시문을 구성했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살짝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번입니다. 자, 갑은 법률혼 관계의 아내가 자, A를 출산하는 상황에서 A를 홀로 양육하다가 자, A가 3세가 되던 해에 B를 양육하던 을과 법률혼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갑이 있고요. 자, 갑은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A가 있었고요. 자, 아내가 죽었죠? 죽었고요. 그 다음에 B를 양육하던 을과 법률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B는요, 자, 법률혼 관계 때 을과 병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라고 있네요. 그러면 을과 자, 병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였고요. 을과 병이 이혼을 하면서 을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자, 갑과 법률혼을 한 을은 자, 그 해에 C를 출산했고요. 자, 다음에 갑은 행위 능력이 있는 B의 동의를 받아 B를 적법하게 입양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갑은요, 행위 능력이 있는 B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 B는 행위 능력이 있다는 말이네. 얘들아, 이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 알아둬야 되거든요. 자,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은 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능력이 있는 이라는 말은요, 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는 B의 동의를 받아서 B를 적법하게 입양했다. 갑은 B를 입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양은 친양자가 아닌 입양입니다. 그리고 이 B는 성년자가 되는 것입니다. B는 성년자입니다. 자, 1년 후에 병이 사망하여 자, B는 병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으로도 갑이 B를 일반 입양했음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갑은요, 자, 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을과 협의 이혼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말 갑은 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1번. 자, 갑과 을의 이혼 당시 A의 친권자, C의 친권자를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자는
협의구요. 협의이혼은 협의구요. 그 다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C는 당연히 갑과 을의 혼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자를 지정해줘야겠죠. 이런 식 이 워딩이 들어가 주는데, 근데 현재 A 같은 경우는 갑과의 A 사이는 당연히 혈족이니까 친자관계가 이어졌지만 A는 을의 자식은 아닙니다. 을의 자식은 아니야. 을의 자식이 A가 아닌데 근데 왜 을이 친권자를 정합니까? 그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의 이혼 당시 A의 친권자는 뭐 협의하고 지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을 자식이 아니야. A는 을 자식이 아닙니다. 따로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이어지려면 을이 A를 별도 입양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워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을은 B가 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 재산 관리권 이거 자체를 친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는 성년자입니다. 성년자에게는 친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자, B가 양자로 입양된 때 갑은 B와 친족이지만 자, 갑과 B는 당연히 친족이죠. 입양했으니까 혈족입니다. 혈족. 그 다음에 을은 A와 친족이 아니라 을과 A 사이도 친족이죠. 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친족입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 자, B가 양자로 입양된 때 자, 병은 B와 친족이지만 당연히 일반 입양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친자관계에 이어진 혈족입니다. 그 다음에 C는 B와 친족이 아니다. 부모가 을로서 같기 때문에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맞습니다. 자, 5번. 자, 갑의 사망 당시 자, A와 C는 갑의 상속인이지만 잘 보자. 자, A는 갑과 친자관계가 이어져 있고 C도 갑과 친자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A와 C는 갑의 상속인입니다. B는 갑의 상속인이 아니다. 입양했기 때문에 B도 자식입니다. 즉 갑은 B, C, A 모두 다 자식으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라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갑북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400석이고 자, 지역구 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400석이고 지역구는 200석. 자, 비례대표도 200석이라는 말이지. 자, 유권자는 지역구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행사하고 지역구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수는 100개래. 지역구 의원은 200명인데 선거구 수가 100개니까 이거는 중선거구제도이군요 라는 말이지. 자,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단순 다수제. 자,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해주는 것이네. 그러면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이 이쪽은 연동형으로 해주라는 말이군요 라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표는요. 자, A부터 D당의 지역 구성률과 정당 득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어디다 적을까요? 자, 좀 이쪽에다 그냥 적어볼까요? 그냥 자, 보자. 자, 현행은 일단은 연동형으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연동형이면요. 항상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할당 의석수를 구해주고요. 정당별 A, B, C, D. 그 다음에 할당 의석수를 구해주고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주는 게 바로 연동형이죠. 맞죠? 그러면 자, A 정당 보자. 자, 정당 득표율이 이쪽이죠. 이쪽이 정당 득표율이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 정당 득표율 전체 곱하기 4씩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A 정당 같은 경우는 자, 60이고 할당 의석수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B당 같은 경우는 220입니다. 그 다음에 자, C당은 8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석수를 빼줘야겠죠. 자, 지역구 석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석률 전체 200이니까 200석 중에서 19%니까 19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A정당은 3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90이 되는 것이고 C는 52. 그 다음에 D는 20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22고요. 이쪽이 130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28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20입니다.
좋습니다. 현행이 됐고요. 현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구속수와, 자, 개편안입니다. 자, 지역구속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P는, 자, 일안에서는 지역구가 100개, 비례대표가 300개라는 말이고, 이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구원 선출 방식 같은 경우는, 일안 같은 경우는 1차 투표에서 50% 초과 득표한 후보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결승전 가겠다라는 절대 다수제의 일환이 결선 투표제에 가겠다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경우는, 자, 일안 같은 경우는요, 자, 현행과 동일하게끔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득표율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가지고 해주겠다라는 말이네요. 자, 일단 바로 기억 볼까? 자, 기억. 자, 일안의 경우입니다. 자, 일안의 경우 지역구원 선거에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정답인데, 자, 봐봐. 자, 보면, 자, 일안에 따르면 1차 투표를 했습니다. 자, A, B, C 후보자가 있다고 쳐보자고. 자, A 후보자가 45%, B 후보자가 40%, C 후보자가 15%의 득표를 기록했다고 쳐보자. 과반 득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C가 탈락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A와 B가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A, B가 있는데, 그런데 A가 45%의 득표를 기록했고 B가 55%를 득표를 기록한다면 이 B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즉 다시 일안의 경우 지역구원 선거에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논리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 자, 일안과 달리 현행 지역구원 선거에서, 자, 일단 현행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중선거구 제도였습니다. 자, 일안과 같은 경우는, 일안은 지역구 수가 100석이고 선거구 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현행은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일안입니다. 일안이 소선거구 제도. 자, 현행이 중선거구 제도이고요. 중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당선자가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이안 적용 결과와 달리 현행에서는, 자,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했는데, 자, 일단 현행 볼까요? 현행 같은 경우는 전체 이거와 두 개가 합한 값이 의석수, 전체 의석수인데, 이 비단 같은 경우는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30석에서 맞죠? 220석. 그래서 220석, 전체 400석 중에서 220이니까요. 그러니까 현행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당이 출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안을 볼까요? 2안. 자, 2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2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200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안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석수도 현행과 동일하게 당선인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보자. 일단 그러면 비당만 볼까요? 자, 지역 구성률이죠. 지역 구성률이 비당 같은 경우는 55%니까, 자, 지역구입니다. 자, 비당입니다. 자, 55%니까 110석이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자, 이 45%죠. 전체 200석을 해줘야 됩니다. 200석 중에 45%면 90석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당은 지역구 110, 비례대표 90, 200석이기 때문에 이안 같은 경우는 비당은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과반을 얻은 정당 자체가 없습니다. 비당만 하면 되지. 비당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세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화 믿을 수 없는 목소리. 자, A는, 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요. 5천만 원을 인출해서 갑에게, 자, 돈을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이를 눈치채 은행의 청원경찰이 갑을 붙잡은 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 극성이죠. 자, 이후 검사는요, 갑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자, A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자, 바로 1번 선지 갈까요? 자, 갑은요, 자,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 재판에 출석하여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진술 거부권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공판 단계에서도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허위 영상 진짜 피해. 대학생 B는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B의 대학 동기인 을 20세와 그 다음에 동생 병 13세입니다. 촉법소년이네요. 공모하여 진 수십 명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한 것을 확인했고, 경찰은 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거는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좀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검토 중이랍니다. 2번. 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함에 따라 검사는 을을 직접 대면하여 신문한, 이거 자체가 틀려버렸죠. 그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영장이 청구로 필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있는 판사님이 을을 직접 대면하여 신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병은 촉법소년이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당연히 될 수 있죠. 형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자, 그리고 촉법소년은 검찰로 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자. 자, C는 교제 중인 정의 위치 추적, 휴대폰 검열 등 지속적인 통제와 협박을 이유로 이별 통보했고, 화가 난 정은 C를 둔기로 폭행하였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C는 정을 밀치고라고 했죠. 방위행위입니다. 자, 뭐 정당방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이 계속 쫓아오자 이를 피해 C는 옆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네요. 긴급 피난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후 경찰에 의해 정은 체포되었고, 검사는 C의 행위에 대해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기소 처분은 죄가 안 됨으로 볼 수 있고요. 그 후 1심 법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C에 대한 보복의 위협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확정 판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법정 구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4번. 정은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더라도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로 추정되는데 계속 무죄로 추정됩니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정에 대해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확정된다면 정은 노역에 당연히 복무해야죠. 징역이니까요. 자, 일정 기간 지나면 보석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공판 과정 중에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라 수용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A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건 맞죠? 형사보상제도는 구속이라는, 즉 구금이죠. 구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확정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A는 피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검사가 을을 기소한다면 을은 20살이었습니다. 자, B는 피해자는요. 을에 대한 형사소송의 당사자,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피해자 대신에 검사님이 싸워주는 것이니까.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디귿, 검사가 니은을 정당방위로, 그 다음에 리을을 긴급피난으로 판단을 했다면 검사는 C의 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정당방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부당한 침해가 전제돼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을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 긴급피난으로 인정된다면 이 디귿은 위난으로 인정받아야 긴급피난 자체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자, 19번. 자, 고등학생
갑은은요 모두 자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갑과 을은 민법상 미성년자이니까 몇 살까지? 18세까지 그랬군요. 자 겨울방학 2개월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주 5일이죠. 수요일부터 일요일. 자 8시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 중간에 1시간 있으니까 7시간이죠.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자 이런 업무를 하고 법정 최저임금도 시간당 12,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장 병과 체결했군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갑과 을은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은 아니랍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 아니네. 그러면 14세까지는 아니네 라는 말이지. 맞지? 어쨌든 고등학생도 맞으니 고등학생 갑과 을이니까요. 중학교에 재학 중에 18세 미만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15, 16, 17, 18 중에 하나겠네. 그런데 병은요 갑과 달리 을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될 의무가 있대. 그러면 을은 15세부터 17세군요 라는 말이지 갑은 18세라는 말이군요 라는 말이지. 괜찮지? 자 2개월 후 자 갑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여 활동했는데 1년 후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받았는데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저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해고입니다 를 이유로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요. 지방노동위원회는요 갑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갑의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은 기각했으니까요. 그러면 진호위는요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닙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1번 자 병은 갑과 을 모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된다. 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만 하는 건 연소근로자입니다. 근데 갑은 18세니까 연소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자 병이 연소근로자인 을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5시까지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괜찮잖아.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괜찮거든. 3번 자 갑과 을이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갑과 을의 일요일 근무 얘들아 이거 우리 자주 나왔잖아. 주말과 휴일은 다른 거잖아. 맞지? 괜찮지? 주말 근로도 괜찮아. 휴일 근로는 50%를 가산 받지만 휴일과 주말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일일 임금은 126,000원이 아니라 12,000원에 7시간이니까 84,000원이 되는 거야. 4번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갑은요 근로자인 갑은 자 사장님 병을 상대로야 사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지. 민사소송이야. 5번 진호위는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20번 자 네모네모 행정법원은 갑이 제기한 자 수사 경력자료 삭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 진행 중 소년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에 의해서 자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땡땡법 조항이야. 대하여 헌재에다가 A를 제청했대. 헌법재판소에다가 A를 제청했군요. 누가 제청했니? 행정법원이 헌재에다가 A를 제청했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밖에 없거든.
맞지? 그래서 A는 위헌법률 심판이야. 자, 소송 진행 중, 재판 중. 자,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 경력 자료가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서 목수 피법 중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됩니다. 자,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서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사액이 더 큽니다. 법익의 균형성까지 위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인 을은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세모세모 조항이, 이 세모세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비를 청구했답니다. 누가 청구했니? 을이 헌재에다가 청구했네. 이거 헌법 소원 심판이고 기본권 침해 여부가 나와 있고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심사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B는 권구제로 보셔야 되고요. 헌재는요, 세모세모법 조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목수 피법 중에 목수는 갖췄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을의 기본권이 이를 통해 달성하는 권익보다 더욱 중하다고 보아서 이것도 목수만 인정된다. 나머지는 위헌이다, 위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1번 행정법원이 헌재 A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갑이 행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요, 법원의 직권으로도 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제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고 2번 행정법원이 제청한 A는 위헌법률 심판은요, 수사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이 법조항이 심판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청구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은요, 위심사 혼소 아닙니다. 4번 을이 청구한 권구제 혼소와 달리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법심은요,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거는 위심사와 위법심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권구제는 필요가 없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헌재는 둘 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요거는 달리가 틀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